네, 반갑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31번 지문부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지문의 주제는 정보를 보내다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변화에 대해 언지를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 주제문 자체가 좀 엉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꾸자면은요, 이렇게 주제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31번의 주제문은 정보 이렇게 했을까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어라. 이렇게 주제문을 바꾸고 싶거든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정보는 무엇일까요? 주제문을 먼저 적었다면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어라 라는 걸 적었다면 제가 정보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건데요. 여기 지금 띡띡 누르면은 이렇게 신호가 땅땅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980년대에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혹시 삐삐를 쓰셨을 겁니다. 아마도요. 뭐 삐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유행을 했었던 건데요. 삐삐 같은 경우가 뭐 우리 어디서 만나자, 뭐 여기서 보자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수단 같은 거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투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은행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뭐 미리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신호가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있을 일을 알려주는 게 이 텔레그래프였었습니다. 이게 정보라는 거고 이 정보가 어떻게 이 글에서 사용이 될지는 지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어라.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지 않습니다. 텔레그래프스. 이게 정보예요. 아까 나온 거 있죠? 그 신호 보내서 미리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To communicate anymore.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it's a great metaphor. 멋진 비유입니다. for 무엇과 관련된 건데요. 주는 건데요. 무엇을 advance 사전에 뭐 미리라는 뜻이죠. notice는 여기서 알려주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통보, 뭐 고지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보내지는 않지만 아주 멋진 비유인데 무엇과 관련된 거죠? 미리 통보를 하라라는 것과 관련된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Sometimes 때로는 여러분은 알려줘야만 합니다.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문을 먼저 한번 끊어볼까요? inform A of B 구조로 보면은 편할 것 같은데요. inform A of B는 A에게 B를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외우라는 게 아니라 구조만 보고 판단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information이라는 형용사를 알고 있어요. 그쵸? 형용사란다. information이라는 명사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동사죠. 그래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upcoming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by ing 뭐함으로써요? conveying함으로써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죠. 무엇을 전달함으로써요? 중요한 정보를 잘 알려줌으로써 어떻게 in advance 미리 사전에 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형용사역 썼고 여기서는 부사의 형, 정치사 뒤의 명사 부사의 형으로 되겠네요.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저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시간까지 어디까지 끝내오세요. 다음 수업까지 여기까지 다 풀어오도록 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교과서를 다 끝내겠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어라.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보내진 않지만 이게 멋진 비유처럼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There is huge difference.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Between saying.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Between A and B.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쉬울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먼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첫 번째 볼까요? From now on, 지금부터 우리는 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말은 which doesn't give,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는 않아요. To understand,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맞는 말이에요, 지우야. 만약에 자 지금부터 숙제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단어 시험 한번 봐봅시다. 지금부터 어떤 일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미리 알려주어야 내가 그걸 대비를 하든가 미리 알려줘야만 내가 공부를 해올 텐데 지금부터 하면 어떻게 시험 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한 것과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Same something like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을 수 있대요.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요. 우리가 접근해 볼 거예요. 어떤 일들을 다르게 접근해 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죠? 다음 달부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있는 건 뭐였었죠? 지금부터 라는 거. 그럼 지금 차이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부터 일을 할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해요. 그쵸, 집이나. 근데 다음 달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다르게 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텔레그래핑,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힘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줘요? To adapt,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미리 알려줬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죠. 텔레그래핑,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이러한 미술 아니다, 예전부터 얘기했다, 기술을 포함하는데요. 어떤 기술이냐면요. seeing, 그리고 잡아 나와야 되겠네. and giving. 이렇게 병렬로 잡아 넣으면 좀 보기 편할 것 같네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기술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술? 볼 수 있는 기술인데 a coming event. 다가오는 사건이나 다가오는 환경, 상황이라고 할까요? 다가오는 사건이나 다가오는 환경을 볼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요. 그리고 어떤 기술을 포함할까요? 주는 기술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죠?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다가오는 사건이나 상황을 볼 수 있는 기술을 포함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다가오는 사건을 미리 알도록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겠네요. Telegraph anything that will take people out of what is familiar and comfortable to them. 여기서는 명령문으로 나오네요. 정보를 보내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정보를 보내라. that 그게 뭐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여기까지 묶이겠네.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라라는 걸까요? will take 끌어낼 수 있는 건데요. 사람들을 어디 밖에서 끌어내는 거죠. What is familiar? 친숙한 것과 그 사람들에게 편안한 거 있죠. 그러니까는 친숙하고 자신들에게 편안한 거에서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시오.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친근하고 자신에게 편한 상황. 이거는 아마 지금의 상황일 겁니다. 그쵸? 현재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전달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가능하게 할 겁니다. 처리하는 시간을 쓸까요? 그냥 처리 시간을 가능하게 할 건데요. For them to accept.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네요. 그들이, 즉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아까 나왔던 상황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처리 시간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2번 투부정사가 생략이 됐네요. 이렇게 병렬 구조에서 나와 있죠. 이것은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도록 처리 시간을 가능하게 해줄 거고 make the most what's happening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해줄 겁니다 하면서 끝나네요. 첫 번째 나와 있었던 게 전반적인 정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었었죠. 미리 전달하는 것,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게 하나의 비유로서 무엇인가 뭐 미리 알려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었죠. 그래서 그 사전에 알려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점이 나왔었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그 환경들을 받아들이도록 해줄 것이고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make의 의미처럼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잘 만들도록 해줄 것이다 하면서 끝납니다. 미리 알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도 수업하면서 뭐 제가 다음 시간까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번 주말 보강까지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제가 자 오늘 그냥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텔레그래핑과 관련된 내용 31번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32번이네요. 우리의 정체성은 육신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 정의된다. 기억이죠, 기억. 기억에 의해 정의된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32번 글은 조금 슬퍼요. 어떻게 슬픈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아라고 할까요? 이게 신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정신에 있다라는 건데 글이 어떻게 슬픈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2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Not only does memory underline 지금 도치가 떴구나. 이렇게 돼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됐네요. 부정어가 부사를 끌고 나왔죠. 언더라인이라는 거는 뭐 어디 아래에 눕다라는 뜻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기본이 되다, 뭐 기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래에 깔려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밑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 기초가 되다, 기본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볼까요? 기억이라는 것은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인데 to think at all 완전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기본이 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억,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기도 하지만 it defines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기억은 정의를 하는데요. The content of our experiences 우리 경험들의 내용을 정의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는지, 무엇을 our experiences, 우리의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합니다. For years to go, 앞으로 다가올 수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만들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기억, 정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정신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정신 차리고 살아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직접적으로 듣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If I were 블라블라 시제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lost, had, it replaced 콤마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요것도 그 어법 문제나 아니면 원문서 수령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통을 겪는다면 무엇으로부터? 심장 질환으로부터, 심장병이라고 할까요? 심장의 실패라고 하지 말고 심장 질환으로부터 내가 고통을 겪는다면 그리고 depend upon, 의존해야 한다면 무엇에? 인공심장에 내가 의존해야만 한다면 I would be no less myself. no less라는 말은 역시, 물론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심장병이 있어요. 그리고 인공심장에 의존을 해요. 그래도 저는 역시 나 자신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에 나와 있었던 거요. 심장 질환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인공심장을 이식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도 나는 오영준입니다. 그래도 나는 역시 나라고 할 수 있죠. 인공심장을 받았다고 해서 저라는 사람이 바뀝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느낌이 안 왔어요? 한 번 더. 만약에 내가 잃어요. 팔을 사고에서 잃게 된다면 그리고 had it replaced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개념처럼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have 자체가 과거분 사형으로도 목적격 보호를 받아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it은 팔이잖아요. 생각을 해봐봐요. 팔이 무엇인가 대체합니까? 팔이 대체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분사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용법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를 끌고 나오지 않는다. 이거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은 능동형이죠. 능동형. 만약에 내가 사고에서 팔을 잃는다면 그리고 그 팔을 대체한다면 무엇으로? 인공팔로 대체를 한다면 나는 그래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나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신체 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신체가 뭐 인공심장이라든지 인공팔을 이식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납니다.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나예요. 그쵸?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빨이 한 4개 부러졌잖아요. 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수업할 때 얘기해서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이빨 4개 가짜 이빨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접니다. 맞죠? 그리고 저 왼쪽 팔에 상처 있는 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철심 박았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뺐지만요. 근데 철심을 박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익동 학생 한 명이 시험 기간에 지난번에 그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쵸? 누군지 알죠? 다리가 심하게 다쳐갖고 되게 아프고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학생은 그 학생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 있어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하고 철심을 받고 인공 피부를 심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As long as my mind and memories remain intact. As long as 이게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죠. 뭐 하는 한 나의 정신과 나의 기억들이 남아있는 한 어떻게 intact입니다. 이게 원래 손상되지 않은 이란 뜻인데요. 온전한 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게 쉬울 겁니다. 나의 정신과 나의 기억들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이 나왔어야 돼 하나. 나의 정신과 기억 이게 온전한 경우에만 나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continue는 투부정사를 받아주기도 하고 ing를 받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변형돼도 괜찮습니다. No matter which part of my body other than the brain. 땅땅 갑시다. 나의 정신과 기억이 온전한 한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어떤 부분이 신체의 나의 어떤 부분이 대체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위에 나왔었던 거요. 신체 부위 뭐 인공심장을 이식했고 그리고 인공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신체의 어떤 부분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기억이 온전한 한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other than 뭐뭐를 제외하고 무엇을 제외하고 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지금 가로에 들어가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장이 인공심장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리고 제가 사고에서 팔을 잃어서 인공팔로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뇌를 제외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만약에 뇌가 즉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의 뇌가 손상이 된다면 정신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다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신체 부위는 바뀌어도 나는 그 사람 맞죠? 근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력이 퇴보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장 갑시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en someone,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무엇으로요? Advanced Alzheimer's disease. 이게 여기서는 뭐 사전의라는 뜻이 아니라 뭐 후기의, 말기의라는 뜻이네요. 알츠하이머 말기 질환으로부터 고통을 겪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알츠하이머 질환이 다들 뭔지 알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보통 우리한테는 치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츠하이머 말기로부터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면, 그리고 그의 기억들이 fade, 차츰차츰 사라진다면, fade 지난번에 나왔던 단어라서 안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면,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이제 신체 부분은 바뀌어도 그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이지만 우리의 정신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종종 불러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맞는 말입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릴까요? 그 치매 환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시는 분들. 치매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아이가 된대요, 아이가. 그쵸?
치매 환자분들은 아이같이 행동합니다. 뭐 나이가 90이 되셨을 수도 있고 80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치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이제 나의 아들이 됐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이제 아들이 됐다. 네. 신체는 멀쩡하긴 하지만 그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네요. 또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as if,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곳에 없는 것처럼 말을 한대요. though, 비록 뭐라고 하더라도요. 그 알츠하이머 질환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의 신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신체는 멀쩡해요. 맞죠? 그분의 신체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을 겪고 계시고 그분의 정신에 관련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진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구나. 이제 완전히 아기가 되셨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글인 줄 알겠습니까? 32번. 우리의 정체성은 신체가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가 뭐 다른 부분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인공심장을 받고 인공팔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예요. 왜요? 정신이 멀쩡하니까. 하지만 신체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점점 퇴보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자신의 기억을 잃게 되겠고 때로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신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했었던 31번과 32번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전보 내용 나왔었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거는 알츠하이머란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신체가 아니라 기억에 저장된다. 기억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죠. 전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자꾸 알츠하이머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정의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 지문이요. 제가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게 제가 미리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함의추론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31번 함축적인 의미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어디였는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 요거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요 문제가 몇 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여기에서도 어디가 나왔었었는데 한번 봐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문법 문제는 이거는 우리 쉬울 것 같고 여기다 여기 얘들아. 그 어댑트라는 거 이것도 예전에 했었지. 어답트 이게 받아들이다 그쵸? 어댑트 이거는 형용사 능숙한 이것도 어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답트, 어댑트 이거 예전에 스프링 단어장으로 저랑 어휘 수업 하신 분들 요거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휘 문제 많이 나왔었고 함의추론 문제랑 빈칸 문제도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32번도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끌어서. 네, 31, 32번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33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현장 강의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